눌러주십시오. 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예, 무문광 강독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앉으세요. 32번째 시간이고요. 고칙 30일 조주 간파입니다. 조주 간파. 보세요. 조주 간파. 조주 스님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무문관에. 아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주 스님은 뭐 임재 스님이니 운문 스님이니 뭐 이런 분들은 한 종문, 종파의 종주가 되셨는데, 조주 스님은 조주종은 없어요. 근데도 제일 많이 벽암록이나 뭐 이런 무문관이나 이런 데 보면 조주 스님의 말이 고칙 공안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 오늘 이제 계약해가지고 어제 이제 마지막 날, 방학 마지막 날인데 그래, 방학 동안 뭐 했나, 제 모기장이 삐뚤어졌네. 팍 올라간 모양. 누가 잘 모르고 했네. 그냥 내리면 안 내려지는데 나중에 그냥 두세요. 나중에 쭉 했는데 올 여름방학을 돌아보니까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참 보람찬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참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고 여러 도반님들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인연 있어가지고 같이 어떻게 인연 있던 분들 가운데 가끔 연락이 뚝 끊어졌다가 연락이 오면 별로 좋은 연락은 아니에요. 다시 헤매고 있을 때 연락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자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런 방황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참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공부할 때 좀 어려운 분들이 뭐냐면 이 불교 물든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이게 진짜 그게 장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차라리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이렇게 불교 인연을 이런 식으로 처음 이렇게 맺었으면 별로 이렇게 헤맬 일이 없는데, 오히려 이제 헤매시던 딴 게 불교물이 아니라 이걸 아주 이걸 거칠게 말하면 뭐냐면, 이 공부의 올바른 안목과 틀린 안목은 뭐냐면 얻을 게 있냐 얻을 게 없냐예요. 얻을 게 있으면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뭘 얻은 것 같다면 그건 아니올시다인데, 근데 이제 불교를 수행으로 처음 접근하신 분들은 반드시 뭘 얻어요. 뭘 얻는 게 공부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니올시다네. 그래서 어떤 인연 끝에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이런 길이 있구나, 뭐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거네 하고 뭘 알아요. 알아차린다고요. 이거군, 뭐 별거 아니네.
그때 이제 큰 사단이 나는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 당시에 어떤 체험, 그 당시에 어떤 견해, 그 당시의 지견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방심하는 수가 있거든요. 제일 엊그저께도 그런 분이 그 전화해가지고 한참 한 1년 만에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얼굴 볼 인연이 있었는데 안 오시더라고. 왜냐면 아마 제 생각엔 자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나 저보러 오세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 그건 알아서 하는 건데, 문제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가 누구한테 인가받았습니다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누구한테 인가받았다. 그럼 그 문자 딱 받았을 때, 아, 이 사람은 공부 오래 못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 게 여전히 그런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는 또 어디 선지식 밑에서 수행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 또 뭐 막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왔다 갔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인연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가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랑 가끔 그런 분들 연락을 가끔 받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사람들은 자기 좋을 땐 전화 한 통 없더니 힘들다 답답하다 이럴 때는 전화하는구나.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뭐 인지상정이니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근데도 분명히 우리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어떤 경계의 변화가 오고, 아, 이거다 했을 때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자기한테 자기가 속는다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다시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인연이 펼쳐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몇 년 전에 문제 다 해결됐다. 뭐 이건 닦을 것도 없네. 자신만만하더니 한 1년 몇 달 지나서 다시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확실하지가 않다. 분명히 그때 얘기해 줬는데,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그러니까 느낌에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니까 속는데, 그런 느낌에 속으면 안 돼요. 또 그런 느낌은 다가왔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진다고요. 그래도 요번 여름에 다행인 게, 그래도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두어 분 정도가 찾는 마음이 완전히 쉬워진 것 같아.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근데 그분도 한 분 한 5년 정도 방황하신 것 같고, 한 분도 그분도 지켜봐야지. 한 1년?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체험에 걸려 있어요. 내가 그때 뭐가 번쩍하면서 이런 경계를 봤다. 근데 그런 경계가 사라지거든요. 이건 100%예요. 나타났던 경계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다시 어둠 속에 떨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태가 사라지면 마치 내가 법을 잃어버린 것처럼, 왜냐면 자기가 법을 얻었다, 내가 법을 깨달았다, 법을 체험했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사단이 벌어져요. 그래, 인연이 있으면 빨리 그게 또 다른 미혹 착각이거든요. 깨달음도 하나의 미혹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깨닫지 못함도 미혹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는 사람한테는 깨달음을 내세워서 치료를 해주고, 깨달았다에 집착하면은 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깨닫지 못함으로 다시 가게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몇 번 반복하는 건데, 맨날 이 노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면 이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깨닫지 못함에 있을 때나 깨달음에 있을 때나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놓쳐요. 그래서 왜 자기 공부를 자기 혼자 이렇게 하기가 어렵냐면은 아주 흔한 예가 뭐냐면 바둑 분수 두는 사람. 바둑 두는 사람들은 자기 수에 집중하다 보면 이 전체 판세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승부에 아무 집착 없이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거 자기 죽을 자리에 두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분수를 두게 되는데, 근데 그 승부에 집착해 있거나 자기가 어떤 둘 수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런 훈수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요번에 방학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보람 있는 방학이었는데 조금 아쉬웠다. 근데 아쉬울 일도 아니죠. 왜냐면 다 그 과정을 겪어요. 그분도 자기가 진짜 공부할 뜻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 극복합니다. 그거 극복 못하면은 그걸 극복 못하면 차라리 공부 아니하면 못해요. 완전히 그 중간에 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락가락 하다가 공부가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냐면 이전까지 뭐 깨달았던 거 얻었던 거 다 내버려두고 다시 뭐 재발심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게 말은 쉽지 잘 안 됩니다. 더 처음보다 더 황망해져요. 차라리 모를 때가 더 낫다. 제가 경험했던 그 심정이거든요. 차라리 이거 모르고 한참 공부할 때 그 재밌잖아요. 막 공부할 때 뭘 이렇게 그럴 때가 좋았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막 애매할 때 이때는 참 더 답답합니다. 그래 그런 분들 보면서 근데 그게 말 한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잘 아니에요. 그런 인연은 별로 없고 오래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 허물을 깨달아야 되는데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그 커다란 착각에서 깨닫는 거거든요. 커다란 착각에서. 왜 여기 앉으시지? 왜? 앉으세요. 커다란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까? 네? 어떤 거? 네? 또 딴 게 아니라 찾는 마음이 완전히 쉬어졌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이 공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의문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궁금한 게 있다면 아직 아니에요. 궁금한 게 있다면.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이 공부에 관해서는 모든 의문이 싹 사라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래도 혹시 그런 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근데 그냥 잘 보이네. 이게 진짜 자기 스스로 완전히 푹 쉬어져서 더 이상 뭐 찾고 구하고 할 게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이 모임에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안 오셔도 돼요. 혼자 그냥 생활 속에서 찾는 마음이 없어졌으면 그냥 생활하시면 돼요. 그렇게 스스로 공부를 이제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님도 방학 끝났잖아요. 어떠세요? 이번 방학 어떠셨어요? 선물이랄까, 때로는 짐이랄까, 좋은 길을 발견한 것 같아요. 길은 발견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겠죠. 지금은 어떠세요? 그냥 너무 편해요. 시간을 조금 오래 한번 두고 잘 살펴보십시오. 이 공부는 자기가 살피고 살펴서 진짜 마지막 의심까지, 마지막 의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그걸 옛사람들 대오라고 그랬어요. 대오철저라고 그랬어요. 큰 깨달음이 있다. 작은 깨달음에 만족하지 마라. 뭘 얻었다는 순간 그건 딱 거기에 구속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끝까지 진짜 불가사의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고, 참 희한하다, 희우하다, 세존이시여 소리 저절로 나옵니다. 어찌 이럴 줄 알았으래요. 어찌 이럴 줄 알았어요. 그걸 그 기쁨을 스스로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하 하면서, 야, 참 진짜 옛사람들은 이거 큰 꿈에서 깨어난다 그랬고, 우리 스님은 이건 커다란 사기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사기,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았구나. 그 사실일 뿐이에요. 말로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조금 MSG를 치면 생사를 극복하는 길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고 이 일을 깨달을 사람은 딱 온 우주에 딱 자기 한 사람밖에 없어. 자기가 하지 않으면 이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참 희한한 거예요. 일대사 인연이 돼요. 한번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가을인데 처서 지나고, 그래도 아직 덥네요. 자, 조주간파 한번 보겠습니다. 조주가 파자가 노파거든요. 노파를 이 우리말로는 간파, 볼간자에 깨트릴 파자에서 완전히 꿰뚫어 보다라는 말인데, 여기선 감은 우리 감정하다 또는 감당하다 할 때 그 감자입니다. 근데 똑같은 의미로 쓰여요. 조주가 노파를 감정했다 또는 간파했다 이 말입니다. 조주가 노파를 알아보았다 이 말입니다. 조주인 승문파자, 여기서 조주인은 빼도 됩니다. 문장이 안 돼요. 조주에게 승려가 파자에게 물어도 이 말이 안 되니까 조주인은 빼도 됩니다. 승문파자, 어떤 승려가 노파에게 물었다. 대산로 향심처거. 여기서 대산은 오대산입니다. 오대산. 저는 우리나라에는 오대산도 안 가봤는데 중국에 오대산이 있대요. 이 대자가 우리 그 높게 이렇게 쌓아 올린 높은 곳을 대라고 하잖아요. 무슨 누대 할 때 무슨 대. 그래, 오대산이 아마 바위로 이렇게 다섯 덩어리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어. 그래서 대산 오대산이라고 합니다. 오대산으로 가는 길은 어느 곳으로 오대산으로 가려면 오대산으로 가는 길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 됩니까? 오대산으로 가려면 어느 곳으로 가야 됩니까? 좀 부드럽게 번역하려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운, 노파가 말했다. 맥찍거. 여기서 맥찍이란 말 밑에 주 달아놨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곧장 가시오 이 말이에요. 곧장. 승제 행 삼오보. 승려가 이 제자는 겨우 제자인데 그 영어로 하면 에즈순에즈예요. 뭐뭐 하자마자. 행 삼오보. 우리말로는 서너 걸음인데 여기 셋 다섯 걸음이네요. 서너 걸음 걷자마자, 서너 걸음 가자마자, 승려가 서너 걸음 가자마자 파운, 노파가 말했다. 호계 사승 우신마거. 호계는 호는 중국말로 하오 하면은 좋단 말이잖아요. 훌륭한, 굿 이런 뜻인데, 저 훌륭한 스님이 사승, 스승이 될 만한 스님, 그러니까 저 훌륭한 스님이 또 임마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뒷꼭지에다 대고 이런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말승려가 노파한테 물었는데 오대산으로 가려면 어느 곳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파가 곧장 가시오 그랬단 말이야. 곧장 가시오. 그래서 승려가 말대로 그냥 앞으로 셋 다섯 걸음 가자마자 노파가 말하기를 멋진 훌륭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렇게 가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 감이 오세요? 이게 조금 주석을 달면 이
오대산은 보통 뭐야 문수도량이라고 하잖아요. 오대산에 문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착선사도 오대산에 가서 그 문수 보려고 했다가 금강굴에 가가지고 이상한 노인 균제동자 만나가지고 뭐 범성이 동거하고 용과 뱀이 섞여 있고 범성이 동거한다. 그 전삼선 부삼선. 그 얘기 아시죠? 무착이라는 스님이 눈이 어두울 때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때 오대산에 가면 문수가 있대요. 문수가 뭐냐면 지혜잖아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사리 보살인데, 근데 사람들은 지금 우리 절집 다니는 사람도 부처님 따로 있고 문수보살 따로 있고 보현보살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 따로 있고 지정보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이건 전부 뭐냐면 이 자기 마음에 부족되어 있는 걸 바깥 형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어떤 행원, 그 행동하는 능력, 그게 보현이고 그게 문수인데, 그런 게 따로 있다고. 그것도 오대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거기다 뭐 절도 짓고 뭐 다 그러잖아요. 다 거기가, 예, 우리나라 사람 다 그러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오대산으로 가려는 사람은 문수보살 만나러 가려는 사람, 그러니까 깨달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깨달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노파는 곧장 가라. 그냥 곧장이란 말은 지금 앞눈 팔지 말고 바로 지금 곧장, 바로 지금 이거다 이 소리예요. 말하자면, 풀이하자면. 아마 주석을 좀 더 달면 옛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대요. 이 노파가 그 오대산 가는 길, 그 아마 갈림길 앞에 아마 살던 노파였을 거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 양갈래길,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 해가지고 아마 그 근처에 사는 노파가 할 일 없으니까 맨날 바깥에 나와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물으면, 오대산으로 가려면 길을 물었던 거예요. 길을 물으면 노파는 그냥 곧장 가시오 이랬는데, 그 말 따라서 곧장이란 말을 바로 자기 앞으로 곧장. 그래가지고 걸어가면은 그 스님 뒷꼭지에 대고, 아이고 저 훌륭한 스님 또 저렇게 가네, 또 이렇게 가네, 이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유 뒤에 유승이 어떤 승려가 거사주, 여기서 주는 조주입니다. 거사는 이 말을 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벽암록이나 이런 데 보면 거하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말을 꺼낼 때 거한다고 그래요. 거사. 나중에 어떤 승려가 이 조주 스님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이 말이에요. 말했어요. 그러자 조주 스님 말하기를 악어 여의 감과 접하자. 대는 기다려라 이 말이잖아요. 기다려봐라. 악어, 내가 가서 여의, 너를 위해서, 그대들을 위해서 감가는 간파해보다, 허물을 감정해보다 이 말입니다. 저는 또는 그 노파.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가지고 저 노파를 한번 감정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명일, 다음날 변거, 여시문, 다음날 곧장 가가지고 또한 이와 같이 물었다. 뭐라고? 앞에 다른 스님들처럼 대산로 향심처거, 오대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똑같이 물었어요. 그러자 여시다. 노파 또한 이와 같이 답했다. 똑같이 맥지꺼 곧장 가시오. 그러면 뭐 했겠습니까? 그 뒤에도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조주가 곧장 걸어가면 아이고 저 훌륭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위중할, 조주가 돌아와서 대중에 일러 말하기를 대산파자 여의 간파료야. 오대산의 노파를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완전히 간파해서 마쳤다. 료자는 완료할 때 요자잖아요. 간파에 마쳤다. 어떻습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화두 공안이, 이 공안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람한테 공안을 뚫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눈치챈 그 자리를 더욱 확실하게 다지고, 여러 가지 이 분별되는 상황이잖아요.
요거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우리의 보통 분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이 있고 원인 결과가 있어야지 나름대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이거는 이게 뭔 소리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말하는데 노파를 간파했다? 이 공안을 만든 이유가 그러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수단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해하려는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절대 이 공안이 뭘 가르치는 건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이 생각이 아닌 이 자리, 이게 보통 공안은 차별지를 훈련하는 거다. 차별지혜를 익히기 위해서 공안을 공부하는 거다. 그런데 차별지혜를 알려면 일단 평등을 먼저 알아야 돼요. 평등이 뭔지를 알아야, 일체 평등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평등에서 차별이 나온 거거든요. 차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일찍부터 무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 별의별 문자와 별의별 스토리를 해왔는데 결국 뭐냐면 화두공안의 낙천은 그 문자에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애들하고 오랜만에 수업을 했더니 4시간 했는데 마지막 시간 돼서 목이 갔어요. 하도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목이 가가지고, 그리고 애들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막 해롱해롱 하는 거야. 한참 잘 시간인데 깨어있으려니까. 그러니까 혼자 막 벽에다가 얘기한, 지금도 혹시 그런 게 아닌지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뜻으로 먼저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전부 의리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산로 향심처거, 오대산으로 가는 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대산에 문수가 있다. 문수는 우리 내면의 지혜를 상징한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깥 오대산에 바깥에 문수보살인 줄 알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이 도루라는 노파가 곧장 가라고 말한 거다. 곧장 가라는 말은 바로 지금 이거다. 곧장이란 건 돌아보면 이러면 의리선이에요. 그러면. 근데 대부분 의리선이에요. 대부분.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당한 스님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지. 그 노파가 맨날 그랬겠지. 그러니까 어떤 승려가 조주 스님한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죠. 조주가 기다려봐. 내가 한번 그 감정을 해보고 올게. 너희들 위해서 감정해 줄게. 해가지고 다음날 가가지고 똑같이 오대산을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곧장 가시오. 하니까 또 훌륭한 스님 저렇게 가는구나. 했는데 요번에 조주는 우리들을 당황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조주는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오대산의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다 감정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조주 스님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이거다 저거다 하면 그게 의리선이에요.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무문관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무자입니다. 무자. 무자가 분명하냐 이거예요. 무자가 분명하면 전부 그 무자를 응용한 거에 불과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건 스토리가 있고 인물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면 속게 돼 있어요. 근데 속으면 아무리 거기 교묘한 답을 할지라도 그건 전부 생각에서 나온 거고 그 사량 분별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평등지, 이것을 밝히지 못한 사람에게 공안은 그럼 전부 의리선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말할지언정 전부 의리입니다. 다 그 사량 분별이에요. 사량 분별. 그러면 사량 분별을 떠난 건 뭐냐? 이거를 고지고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웃을까봐 고지고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대산으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그것뿐이다. 그거다 이거예요. 오대산으로 가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뿐이에요. 그럼 맵 찍고 곧장 가시오. 그냥 곧장 가시오예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파하겠다. 다 간파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다른 게. 조주도 노파도 여기서 이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생각 속에 빠져도 여기서 생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몸을 돌려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안을 가지고 탁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당했어요. 안 속을 것 같지만 이렇게 공안을 물어보는 것처럼 하면 준비들 다 하잖아요. 근데 생활하다가 차 마시다가 어디 가다가 갑자기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생각으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게 이 화두 공안은 답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말이 와닿는지 모르시겠는데 공안을 가지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들기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걸려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것을 이 화두공안을 뚫지 못한 사람들은 걸려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제대로 질문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말로 제대로 질문이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있게 그걸 일전화라고 하는 거 한번 돌이켜주는 말이에요. 그 일전화를 한번 그건 이제 이 사실을 가리킨 사람의 수단 방편이에요. 공부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근데 제대로 질문을 해줘야지 그게 진짜 뭐라고 할까 폐부를 찌르는 깊숙한 칼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하는 그 목숨줄을 확 끊어버리는 진짜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인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죽은 사람은 생각한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 이걸 본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그리고 이 사실을 조금 알았을지라도 또 여전히 이렇게 생각 속에 있거나 아직 해소되지 않은 자기 생각 속에서 이것을 뜻으로 헤매고 간파하고 있던 사람한테 그게 아니다라고 딱 정신 차리게 해줄 때 그때 그 사람이 자기 허물을 압니다. 그러면서 공부가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우리 스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스님이 잘 속여요. 저는 아직 이 초짜배기가 돼서 물을 때 벌써 이 질문 받는 사람 이거 선문답이구나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전혀 아닌 것처럼. 그래 우리 스님 보면 뱅글뱅글 돌려요. 뱅글뱅글 막 돌려. 뱅글뱅글 돌리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에베베 이렇게 여러 번 당했어요. 그때마다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 당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등골이 진짜 등골이 서늘한 거예요. 정신이 진짜 확 드는데 요즘은 이제 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대답하고 나서 속았구나 하면 좀 늦은 거고 대답하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속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여러 번 속았어요. 예. 최근에도 제가 한 2번 속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무슨 질문을 할까?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오대산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좀 너무 그렇다. 오대산 그러니까 질문이 좋아야 돼. 질문이 그래야지. 아니면 곧장 가시오. 곧장 가시오가 이게 무슨 뜻이냐? 곧장 가시오. 곧장 가시오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회개요. 네? 네? 바로 회개해서 자리 들어가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곧장 가시오. 곧장 가시오가 제가 아직 이 질문을 던지는 수준이 아직 맞습니다. 한 10년 뒤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당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그게 재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고 저 사람도 별 수 없네. 앞에서 뭐 잘난 체 혼자 잘난 체 하더니 그럴 텐데 제가 창피해서
그걸 공개를 안 하는데 우리 스님하고 이제 밥 먹다가 점심 공양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차 마시다가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한 말로 건성으로 이제 건성으로 그냥 그러신가 보다. 그 다음에 우리 스님이 이제 뭐 정치 얘기도 가끔 하실 때 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했으면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듣는데 잘 하시다가 최근에 당한 게 그거였어요. 아마 몇몇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달마가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안 돼가지고 돌아갔다 해가지고 그래 9년 면벽했는데 달마는 그럼 9년 동안 뭘 보고 있었느냐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딴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기를 보고 있었죠.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그 순간 스님 딱 표정을 보니까 이거든. 그러니까 저기 맥지꺼 오대산으로 가려면 어느 곳으로 가야 되냐 곧장 가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무슨 뜻입니까란 말에 걸려가지고 무슨 뜻일까 생각한다고요. 달마가 9년 동안 면백했다는데 그럼 9년 동안 무엇을 보았을까 하면 9년이란 말, 무엇이란 말에 뭘 봤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지금 자기가 잘 보고 있는 이 물건을 가리키는 건데 그렇게 한 번 속았고 또 한 번 속은 건 그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얘기해 놓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또 속았어. 그거 해충국사가 그 대이삼장 타심통한다는 사람 와가지고 숙종황제가 저 사람이 인도에서 온 큰 스님인데 타심통을 한다더라. 당신이 한번 시험해보라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딨어 하니까 그 국사께서는 지금 저 서쪽에 그 용선 경주하는데 그 경주하고 계시네요. 그 경주 구경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 그럼 지금 내가 어딨어 하니까 아니 한나라의 국사께서 천진교 다리 밑에서 원숭이 노름 그 희롱하는 걸 구경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제 그 해충국사가 정에 팍 들어가가지고 자 이번엔 내가 어디 있어 하니까 대이삼장이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충국사가 야이 여우기시나 그게 무슨 타심통이냐면서 딱 내쫓았는데 딱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사들이 거기다 뭐라고 했는지도 알았어. 그때 대이삼장이 왜 못 봤냐면 해충국사가 대이삼장의 콧구멍 속에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이삼장이 타심통을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해충국사가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서쪽에서 그런 걸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에서 원숭이 구경하는 걸 봤고 근데 세 번째는 안 보여. 네? 그래서 속이려고 앞에 정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선사는 그때 해충국사는 대이삼장의 콧구멍 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거는 선문답 아니에요. 제가 이 말 때문에 이게 아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세 번째는 해충국사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 가까이서 못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해충국사가 그때 어디 있었을까? 세 번째는. 답을 내놔보십시오. 보통은 뭐 여기 있네요, 선생님. 알겠죠? 자, 답해보십시오. 그때 해충국사는 어디 있었습니까? 보살님은? 네? 거사님. 아니야. 그때 답을 가르쳐 드렸어. 네. 저 눈길을 피하시고 계신데. 그때 해충국사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거사님.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님. 해충국사는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보살님. 예? 저 뒤에 보살님. 예? 양구하신 거예요?
예. 아니 뭐라고 해야 될지 몰랐어. 눈만 껌뻑껌뻑 그게 답입니까? 예? 망상하지 마세요, 선생님.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와서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9년 면벽하면서 무엇을 보았니? 해충국사는 어디 썼을까? 어디란 말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처음에는 모든 질문에 한 가지 답만 합니다. 왜냐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묻는 사람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저 사람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다 답인데 저 사람이 원하는 답이 있어. 그래야지 이게 맞아요. 옛날도 아니지. 송담 스님이 가끔 정강 스님이나 송담 스님 이렇게 법문 테이프 들어보면 뭐 채중현, 현중현, 구중현인가? 그런 얘기, 삼현, 삼효 하면서 화두 공안의 답에도 심천이 있다. 그래서 채중현 도리가 일체평등이거든요. 일체평등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구중현이어야 된다, 구중현. 그게 뭐냐면 딱 그 질문에 알만한 답이 있다. 이것도 이제 이거 공부를 해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어떤 질문에 보면은 뭐 대충 뭐 손가락 올린다든지 뭐 주먹을 내민다든지 보통 그렇게 인정 안 해주거든. 그러면 또 다른 식으로 답해봐라 그러고 자꾸 시켜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딱 할 때, 서로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딱 거기에 딱 알맞는 답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답하는 자도 질문하는 자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법문 테이프 들어보면 꼭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라 열리지 아무 열쇠만 가지고 열리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높아심절하신 가르침이에요. 보면 평등지는 밝히기 쉬워요. 이것뿐이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살아보면 안 그렇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생활해 보시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이 차별, 낱낱이 우리가 겪는 현상들 가운데 똑같은 일은 없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듯이 맨날 새롭고 맨날 다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등의 입장에서 보면 맨날 똑같은 일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 스스로한테 접하는 이 경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래서 꼭 이런 공부 자리나 아니면 무슨 꼭 어떤 시간 내 가지고 어떤 수행을 할 때만 공부라고 착각하시면 크게 안 되고, 일상생활, 특히 이 공부는 자기가 힘들어하는 곳에서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피해왔던 것들에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여전히 그렇다면 아직 공부가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가족관계, 직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를 많이 끄달리는 거.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자식 문제, 엄청 우리 끄달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가족, 그리고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그러니까 금전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건강 이런 것들, 우리가 애착하는 것들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런 거지. 화두 공안에 대해서 주먹 불끈 내밀고 뭐 이거는 이제 그래도 거기까지 오기도 좀 오래 걸렸어요. 그게 뭔지, 옛날엔 저게 까마득한 소린 줄 알았더니 이제 이거 별거 아니네. 근데 거기서 안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옛사람들이 높아심절한 거예요. 그 공안이라는 열쇠 딱
그 공안이란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가 있다. 그걸 내놔라. 그리고 진짜 요령 있는 선지식이라면 그렇게 쉽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까 제가 인가란 말 제일 싫어한단 말은 인가 없어요. 네. 누가 누구를 인가해줘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속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련을 1000번, 10,000번, 1000번, 10,000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2년 가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이거 알면 턱 가가지고 어떤 큰 스님 만나서 탁 물은데 탁 답하면 탁 그래 너 알았다 해주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절대 긍정 안 해줘요. 부정하고 부정하고 부정하고. 근데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안다,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사람 부정하면 반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연 있는 사람은 이게 맞는데 왜 저 사람 부정하지? 예?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인연에서 공부해서 나중에 결국에 가면은 이분이 더 이상 나를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그 상황이 돼요. 예. 그렇게 되기까지는 서로 이게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져야 됩니다. 진짜 뭐 부자지간 또는 뭐 친구 좀 그게 이제 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래야지만이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서로 흉금을 나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가 깊어지는 거지. 대부분 그런 인연을 오래 깊게 못 맺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도 별일 없으면 꼭 스님한테 찾아가서 밥이라도 같이 하면서 대화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내려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탁마 끊임없이 탁마하는 거 끊임없이. 그리고 대답을 좀 네. 멋지게 좀 잘하고 싶은데 그게 딱 들으면 깜깜하게 푹 막혀버리거든요. 그냥 공부를 뭐 따로 아니에요. 이렇게 또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니까. 나중에 이게 약간 배심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안전하게 스파링 몇 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제일 좋은 건 딴 데 가서 한번 해보세요. 딴 데 가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네. 그럴 기회가 있으신 분은 한번 해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근데 법거랭하러 돌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공안이 왜 그 옛날 산속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왜 공안이 옆에요? 제가자들도 아닌데 그렇게 계속 그런 걸로 탁마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 수행만 하는 사람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한 명씩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나 안 속나 보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 속에 있냐, 생각을 벗어났냐, 계속. 그러니까 아니 산속에만 있으면 우리 제가자들이 워낙 생각이 많고 생활 속에서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산속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공부가 안 돼가지 않으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산속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중에 한번 여쭤보세요. 어떠신가? 근데 예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누구야? 그 스님. 그 스님 이제 이름도 까먹었네. 네, 성수 스님. 시끄러워가지고 세상 시끄럽다고 천성산 동굴에 들어앉았는데 나물 캐는 아줌마 와가지고 스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 공부하려고 하니까 새소리 물소리는 안 시끄럽냐고. 자기는 새소리 물소리도 시끄럽던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다 사람, 내 눈앞에요.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아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이 공안의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자꾸 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조주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대산의 노파를 그대를 위해서 간파했다니까 뭘 간파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문의 이 평을 한번 잘 보십시오. 파자 지혜 좌주 유학. 노파는 다만 지혜 해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뭘. 좌주로는 앉아서 이거 세만다 이 말이에요. 주는 우리 주산할 때 주자거든요. 앉아서 세만다.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 천막으로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야전 텐트. 그게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노파는 다만 유학에 앉아서 주판만
헤아릴 줄만, 작전만 짤 줄 알았지 이 말이에요. 주판을 헤아린단 말은 주판만 굴렸다간 작전만 짤 줄 알았지. 요차 또 착적부지. 그 적에게 잡힌 것을 알지 못했다. 또는 이게 착적이란 말이 해석이 분분해요. 이게 착이 이게 부착하다, 잡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착, 어적하면 적에게 뭐 잡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적에게 한 방 먹었다라고 뭐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파는 다만 지금 이 노파가 뭐 하냐면 스님들 골탕 먹이는 거잖아요. 곧장 가세요 해놓고 가면은 아이고 또 저 스님이 또 저 훌륭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였잖아요. 그게 그 텐트 안에서 작전만 짰다 이거야. 작전만. 그래놓고 자기가 착적부지 적에게 사로잡힌 것은 알지 못했다. 뭔 말이냐면 속일 줄만 알았지. 지금 요 뒤에 착적부지는 뭐냐면 조주가 와가지고 똑같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노파 입장에서는 또 스님 나한테 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주 입장에서는 뭐야? 그걸 또 역으로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에게 사로잡힌 줄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평한 거고. 그 다음에 조주 노인은 선용 투영 겁세지기. 조주 노인은 선용 잘 사용했다 이 말이야. 뭘? 투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은 진영. 그 진영을 훔친다 이 말이야. 진영을 훔치고 요새를 빼앗는 그런 재주, 기틀을 잘 썼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 노파를 속인 거잖아요. 노파를 속인 그 조주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요 말들이 다 뭐냐면은 이게 다 의리잖아요. 노파는 스님들이 오대산 가는 길 물어보면은 그냥 곧장 가래가지고 그 말 따라가면 아이고 또 저 스님 또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아마 노파 입장에서는 그런 말로 스님들을 분발시키기 위해서겠지만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분 나쁘잖아요. 당하는 입장이야. 그러자 조주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간파할게 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파의 꾀를 역용했으니까 노파는 자기 꾀만 쓸 줄 알지 자기 꾀를 아는 사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착적부지란 말은. 그리고 노인은 저주 노인은 그렇게 그 노파를 속일 줄 알았어. 근데 이건 비겁한 거잖아요. 와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문답을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스님들 다른 사람처럼 모르는 척 와가지고 오대산 가는 길 어딥니까? 그러면 당연히 곧장 가시오 말하는 거죠. 그럼 가니까 똑같이 저 스님이 저 훌륭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 거라고 내가 와서 저 노파 살림살 다 알았다. 내가 간파했다. 너를 위해서 간파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 진영을 훔치고 빼앗고 요새를 진영을 훔치고 요새를 빼앗는 재주는 잘 썼지만 우차 무대인상 또한 큰 사람 대인의 모습은 없다 이거야. 아예 치졸하다 이 말이야. 속였다 이 말이야. 속였다. 근데 요 말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요 공안을 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그렇게 이게 속였네 이렇게 이야기 속에 뭔 의미가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무문의 뜻은 요 뒷구절에 있는 거예요. 검점 이걸 어순을 바꾸면 점검입니다. 점검. 점검해 보면 장래 이구 유가다. 점검 장례는 가지고 오단 말이거든. 점검해 보면 이면이다. 점검 장례는 점검해 보면 두 사람이 모두 구자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허물이 있다. 이게 이제 무문 스님은 이 공안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둘한테 다 허물이 있다. 그래놓고 뒤에 뭐라고 했냐면 차도 자 말해봐라. 이게 이 공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질문입니다. 나리시 조주 간파 타자처. 어느 곳이 조주 스님이 노파를 간파한 곳이냐? 어디서 조주 스님이 노파를 간파했냐? 어디서 조주 스님이 노파를 알아봤냐? 어디서 알아봤습니까? 응? 제가 원하는 답을 주세요. 어디서 알아봤습니까? 수고해 아닙니까? 예? 개똥입니다. 예? 어디서 알아봤습니까? 예? 헛소리 하지 마시오. 좀 더 제가 원하는 답. 제가 원하는 답을 내보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안을 내걸고 그 무문 스님이 묻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 두 사람 다 허물이 있다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 공안을 공부한 사람한테 어느 곳이 조주 스님이 노파를 간파한 곳이냐. 어디서 조주 스님은 노파를 알아봤냐. 아까
답은 다 말씀드렸어요.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분명히 그 파도 없고 조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싹 쓸어버리고 부정하는 것만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힌트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르치는 재미가 없잖아요.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가까운 답. 그것도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그건. 아주 어느 곳이 조주가 노파를 간파한 곳이냐 했을 때 바로 즉답이 아니요 그거만 하면 아 이거 이제 내가 도망가야 되나? 아니 그것도 훌륭한 답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거 아닙니다. 저 때리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말해두지 안 그러면 아 이건지 하고 막 때리겠는데. 어느 곳이 조주가 노파를 간파한 곳이냐 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탁 자기 경계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송해 보겠습니다. 문기 일반. 물음이 이미 한 가지니 똑같으니 답역 상사다. 답 또한 비슷하다. 묻는 것이 다른 스님들이 묻는 거나 조주 스님이 묻는 거나 똑같으니까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더 좋아요. 뭔 말이냐면 묻는 것이 한 가지고 답 또한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 묻는 게 이거고 답도 이거다 이거예요. 오대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뿐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있는 곳이니까 그걸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의리가 되는 거예요. 오대산으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뜻을 쫓아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두공합 문답할 때 우리 스님이 이제 잘 쓰는 게 뭐냐면 전혀 그렇지 않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문득 이렇게 던져서 한번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생각 속에 또 그 생각 속에 빠져드는 건 예전 습관 속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역시 세상은 세상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뭐는 뭐대로 있고 과거에 이제 미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똑같이 그 중생노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때 정신 차려 확 뒤집을 수 있냐 이거. 그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왜냐면 차별 세상도 살아야 돼요. 계산 1 더하기 1은 뭐 1 더하기 1은 1이다 1 더하기 2는 똑같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계산 차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 속에 아무리 있더라도 딱 갑자기 물었을 때 정신 차릴. 그러니까 항상 생각으로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크리슈나무르티가 새는 반드시 날개 2개로 난다고 했어요. 날개가 한쪽만 있으면 날지 못해. 일심이지만 진여문과 생명문이 있어요. 그게 둘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땐 둘로 드러나요. 색과 공이 둘이 아니지만 어쩔 땐 색, 어쩔 땐 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현상도 그래요. 하나의 빛이 어떨 땐 입자로, 어떨 땐 파동으로. 입자인지 파동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게 도예요. 그 노자 도덕경에 뭐냐면 현지우연, 현묘하고 또 현묘하다 그랬어요.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 마음을 허령하게 비워둔다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때가 마음은 특별한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는데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 그게 성성적적 적적성성이에요. 특별한 의식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에 나도 모르게 생각 속에 들어가 보면 성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 속에 얽매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게 그 선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살 같은 거 고무줄로 팽팽하게 뒤로 땡기고 있다가 손만 넣으면 팍 하고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걸 이게 잘못 공부하면은 이제 선문답 막 열심히 하는 데 가보면 사람들 긴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마음에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는데 오히려 생각을 아무리 부리면서도 생각과 상관없는 이게 분명하면 이제 생각 속에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그게 깨어있는 자리라고 해야 될까? 뭐 이 성성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할 땐 생각이고 안 그럴 때 안 그러고
근데 조금씩 이제 완전히 거기에 이제 빠져들지 않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런 생활 속에 아무리 바쁘게 막 끌려다니다가도 공부 이야기가 나오면 탁 이렇게 이 자리로 탁 돌려가지고 그때는 그런 거 없이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금 제 상태로서도 이 제대로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저도 조금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우지가 그러니까 느낌은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기는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바로 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게 여기서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도대체 조주는 노파에 뭘 간파했냐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둘한테 허물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둘한테 허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공안을 보는 그 사람한테 허물이는 거예요. 그 허물을 깨달았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 조주가 그 노파를 간파한 곳이냐 이때 탁 돌려서 이게 주인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답을 내는 거. 근데 제가 선호하는 답이 하나 있어요. 예. 이건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묻는 것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답 또한 비슷하다. 반리유사고 밥 속에 모래가 있고 니중유자다. 진흙 속에 가시가 있다. 그냥 밥 속에 모래가 있는데 그거 뭣도 모르고 먹다 보면 이빨 나가고 진흙 속에 가시가 있는데 모르고 그 밟아버리면 찔리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즉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맥지거 그 다음에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저 노파를 간파했다. 그게 모래가 있고 밥 속에 모래가 든 밥이고 그 다음에 가시가 있는 진흙이다. 한번 여기서 살아나와 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곧장 가시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저 노파를 간파했다. 이 말에 모래와 가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그 모래가 어떤 모래고 가시가 어떤 가시냐? 그렇게도 질문할 수가 있죠. 어떤 게 모래고 어떤 게 가시냐? 네. 선생님 약 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약이 오르는 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생각 안 하면 약 오를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흔들어서 마치 그런 게임 있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그려놓고 여기 서 있으면 건드릴 수 없는데 자꾸 뭐 해가지고 그거 선 바깥으로 나오게 만드는 이런 거예요. 공안이 흔들어서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네. 자, 우리 본교재 179쪽 보겠습니다. 군소리 보면은 노파는 나그네를 몰래 속였다고 즐거워하고 조주는 노파를 몰래 점검했다고 큰소리치지만 나그네는 속은 적 없고 노파는 점검받지 않았으니 노파와 조주는 제께에 제가 넘어갔을 뿐이로다.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줄까지는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나그네는 속은 적 없고 노파는 점검받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마지막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노파와 조주는 제께에 제가 넘어갔을 뿐이다. 하면 마치 노파와 조주 사이에 그 주고받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듯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전혀 아니올시다. 예? 이거는 솔직히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뭐냐면 노파의 출처, 조주의 출처, 예? 그 모든 말의 출처, 이 삼라만상의 출처만 분명하면은 거기에는 속고 속이고 점검하고 이거 없어요. 지금 조주와 노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간파되냐면 자기가 간파되는 거예요. 자기가 간파됐냐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봤느냐. 그러면 이놈의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자기지만 어디에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느낌으로 있지 않아요. 그 자기를 한번
지금 보여달라 이거. 지금 보여달라. 그걸 답한다 하는 거거든요. 경계를 제시한다. 근데 이렇게 조주와 노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조당집에 있는 이 이야기의 원형입니다. 이야기 원형 보면 어떤 사람이 노파에게 물었다. 조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조주가 원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노파가 똑바로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의문하잖아요. 조주로 가려면 그러니까 똑바로 가십시오. 승려가 말했다. 서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파가 말했다. 아닙니다. 승려가 말했다. 동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파가 말했다. 아닙니다.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똑바로 가래.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조주에게 하니 조주가 말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노파의 속임수를 밝혀보겠다. 조주가 직접 가서 물었다. 조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똑바로 가십시오. 조주가 절로 돌아와 대중에게 말했다. 그 노파의 속임수를 밝혀냈다. 똑같은 얘기예요. 조금 이야기만 다른데 그 뒷얘기는 나중에 이 공안, 요 경덕 전등록 얘기가 이 공안에 주로 쓰인 이야기로 비슷한데 조당집엔 약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대산이 아니라 조주로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똑바로 가십시오. 만약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집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 뭐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곧장 가십시오. 곧장 가십시오. 네. 근데 그건 남이 썼던 거니까. 네. 솔직히 이게 답이 없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그대로 답인데 조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한테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대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에 이렇게 곧장 가시오 하면 그러니까 어떤 답을 해도 속게 마련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질문의 출처, 그 질문의 낙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이미 답이에요. 그 질문이 그대로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금강경 할 때 제가 금강경 구절구절을 그냥 제 마음대로 풀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언어 문자에 얽매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딱 소리가 그려지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라서 그러지 실제로 그 생각이 그려지는 그 자리 이미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이 개념 언어 문자에 또 그렇게 얽매이냐 그렇게 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그냥 살펴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다 싶을 정도로 이 자기 자리를 처음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가 원만해지면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요. 자, 우리 부교재 195쪽에 설봉스님 평송 잠깐 보겠습니다. 자, 대단하다는 조주가 재주를 부리려다가 서툴게 되고 말았다. 무슨 까닭인가? 이 설봉스님은 제가 좀 친근하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구절은 이 속이는 말입니다. 대단하다는 조주가 재주를 부리려다 서툴게 되고 말았다. 그게 아마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오대산 노파를 완전히 간파했다. 이 말을 이렇게 평하신 것 같아요. 대단한 조주가 재주를 부리려다가 서툴게 되고 말았다. 뭔 말이냐면 노파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묻고 똑같이 해놓고 돌아와가지고 간파했다. 이게 재주 부렸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놓고 그 뒤에가 속이는 말이에요. 무슨 까닭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속이는 말이고 그 뒤에 보십시오. 도적의 몸이 이미 드러나 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간파당했다. 이게 이제 설봉스님은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도적의 몸이 이미 드러났다. 이미 이게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이미 이게 드러나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살림살이가 다 간파됐다. 조주, 노파, 특히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 사람에게 간파당했다. 이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그렇지만 은혜를 아는 자가 적다.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아는 자가 적다 이거예요.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조주가 노파의 허물을 안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두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것이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간파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아는 자가 참 적다. 이런 지금 이분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송에 보면 오대산 가는 길에 한 노파를 행인이 이르러도 어쩌지 못했다. 이 오대산 노파를 아무도 어쩌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조주 만약에 이 공안의 뜻을 쫓아가면 조주는 노파를 간파했다고 생각하지만 노파 입장에서 보면 또 한 스님이 또 속은 거야. 그래 어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다음 구절에 보면 조주 스님은 자비심이 많아 곧장 가서 점검하니 일이 많다. 그래 지금 이 공안에서 노파와 조주 사이에 있었던 이 해프닝 그냥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요. 참 일이 거기에는 별 뜻이 없다. 거기에 속게 되면 일이 많다. 조주 스님이 노파를 점검한다고 하는 일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 뭐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기연설화 잠깐 볼게요. 이거 옛날 책에서 이제 올린 겁니다. 이 황룡 해남 스님 하면은 여러분 저 오가 칠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 해능 밑으로 이제 선종이 오가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위양종이 먼저 생겼나? 위양. 그 다음에 뭐 임제, 운문, 법안, 조동 해가지고 오가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임제종에 나중에 송나라 때에서 임제종이 황룡파하고 양기파로 갈려요. 황룡 해남 스님하고 양기 방해 스님이 큰 스님이 등장하면서 이게 임제종이 두 개의 파벌을 해서 그래서 오가 칠종이 벌어졌는데 그 황룡파의 그 창시자가 이제 황룡 해남 스님입니다. 대단한 스님인데 이분이 공부할 때 얘기해요. 황룡 해남 스님은 속성이 장씨이고 강서성 옥산현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침착했고 대인의 기풍이 있었으며 훈채를 먹지 않았다. 훈채가 뭔지는 아시죠? 냄새나는 채소. 뭐 마늘, 뭐 홍거, 달래, 뭐 파, 뭐 이런 거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오신채. 19세에 삭발하고 구족계를 받은 뒤 여러 곳으로 행각하며 가르침을 구하다가 운문종의 늑담 회징선사에게서 운문선을 참가하고 그와 더불어 자리를 나누어 설법하니 이로부터 그 명성이 제방에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자설법했다니까 이거 도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뒤 행각 중에 임제종의 운봉문열 선사로부터 그대가 늑담 회징 선사에게 전수받은 종지는 마치 약으로 쓰는 수은과도 같아서 한때의 장난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간에 뜨거운 풀무에 넣으면 금방 녹아버릴 것이다. 그대가 대사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석상 초원 선사를 만나보아야 할 것이라는 충고를 듣자 선사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다. 이미 운문종지를 깨달았는데 임재종 스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스님을 맞이한 석상 초원 선사는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는 일파의 영도자로 행세하면서 총림의 이름이 자자하니 동등한 자격으로 앉아서 법을 논해야 할 것이다. 이미 분자설법하는 또 스승이니까 나랑 같다 해서 동등하게 대접한다 하면서 시자에게 의자를 가져다 주도록 하였다. 중국은 침대 좌식 생활이 아니라 의자 생활이었다는 거 아시죠? 이 온돌이 아니었잖아요. 벽돌 깔고 그래서 의자 항상 손님 오면 연문 영화 같은 데 보면 중국 영화 뭐 칭 하면서 차고 나면서 의자에 앉히잖아요. 스님은 이에 한사코 사양하면서 간절히 교실을 청하였다. 황룡 스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모자라니까 찾아갔겠죠. 이에 석상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운문종의 선을 배웠으니 아마도 그 종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운문 스님이 동산 수초 스님에게 몽둥이 석대를 때리겠다. 동산 삼돈이라는 공간 아시죠? 동산 스님이 운문 스님 찾아오니까 너 어디서 왔냐니까 저 호남 보자사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언제 떠났는데 뭐 8월 며칠에 떠났는데요. 너 요번 여름은 어디서 보냐니까 뭐 보자사에서 보냈다. 언제 왔냐? 8월 며칠에 왔는데 뭐 이거 앞에 나오는데 뭐 그래 3번 물었는데 3번 그렇게 답을 했대요. 최근에 어딜 떠나왔는가? 사도에서 왔습니다. 여름엔 어디 있었는가? 호남의 보좌사에 있었습니다. 언제 거기를 떠나는가? 8월 25일 떠났습니다. 너를 3번 때려야 될 것을 봐줬다. 이게 운문 삼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몽둥이 석대를 때리겠다고 했는데 몽둥이 석대를 맞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부당한가? 맞는 게 옳냐 맞지 않는 게 옳냐? 전형적인 공안이잖아요. 예? 근데 믿기지 않는 게 운문종의 종지를 깨달아서 분자설법했던 사람이 밑에 보면 몽둥이 맛을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대답을 들은 석산선서가 다시 물었다. 몽둥이라는 소리만 듣고서 그대는 맞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까마귀 까치우는 소리, 종소리, 모고소리, 북소리, 운판소리 등을 들을 텐데 그때마다 몽둥이를 맞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몽둥이 맞는 일을 언제 그만둘 텐가?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말달가 때문에 몽둥이를 맞는 게 옳냐 맞지 않는 게 옳냐. 모든 공안은 그래요. 예? 조주가 노파를 간파한 곳이 어디 있냐면 조주, 노파 거기엔 없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몽둥이를 맞아야 옳냐. 일러도 30방, 못 일러도 30방이다. 대답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고요. 예? 그러면 좌우지간 거기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황룡 스님이 쩔쩔매며 답변을 못하자 석산선서가 다시 말했다. 이거 앞만 봐도 임재종이 좀 뛰어나는 걸 드러내려고 일부러 황룡 스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왜 이런 공안에 답을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 석산선서가 자 동산 삼동범 화두를 보면서 몽둥이를 맞는 게 맞냐 맞지 않는 게 맞냐면 뭐라고 하시렵니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엉덩이를 때려. 예? 집어치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하면 안 되고 1대1로 그래서 옛날부터 입실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딱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딱 알맞는 말로 해야 됩니다. 그게 임기응변이에요. 예, 딱 그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데 그건 예. 근데 이런 답을 이분이 못했다면 어떻게 분자서 이게 좀 약간 조작일 가능성이 있어요. 석선생은 다시 말했다. 내가 처음엔 그대의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그렇지 않다. 내 밑에서 정진하는 이제 보니까 넌 같이 동등하게 공부를 논하지 못하니까 내 밑에서 공부해라. 이에 황룡 스님은 일어나 절을 하면서 사제의 예를 갖추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공부하는 사람들 이 공부를 지도하고 공부를 처음엔 자기는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또 그러니까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근데 요즘처럼 이 믿음을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어요. 참 요즘 사람 못 믿는 시대 있잖아요. 참 순수한 믿음이 참 드문 시대인데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공부한 사람을 위해서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지도해주는 사람의 말에 힘이 없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 가르치는 사람이 배운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의 믿음이 자기를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 군중 사이에 예수가 걸어가는데 누가 발밑에서 이렇게 옷깃을 잡아. 그래 딱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옷깃을 잡는 거예요. 여인아 그래 왜 그러냐니까 뭐 자기 딸이 아프다든가 자기 자식이 아파서 당신 옷자락만 잡아도 내 딸이 나을 거라는 생각에 잡았다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봐라 집에 가봐라. 그런 거 있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비밀을 다 알고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경험했을 때 이거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은총이라고. 나는 진짜 이걸 경험할 아무런 난 노력한 게 없거든요. 특별히. 근데 그런 일을 내가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을 이 생각은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생각했던 게 저분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건 반은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네. 스승은 내 바깥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 스승이란 것도 자기를 떠나 있는 물건이에요. 삼라만상이 다 이거예요. 한바탕이에요. 그래서 따로 없는데 그래서 진짜 간절한 사람이 왜 선지식 인연이 왜 인연을 이렇게 자꾸 만나 공부할 뜻이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공부 인연이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간절히 이걸 원하면 그 바깥에 어떤 사람이나 예를 들면 돌멩이 초목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 33 응신으로 등장한다는 게 뭐냐면 정해진 모양 없이 어떨 때는 아주 괴팍한 사람으로 어떤 아주 악연같이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도 나중에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면 다 그 사람들이 선지식이었던 거예요. 예? 하다못해 기왓장에 돌 부딪힌 소리도 선지식이 되는데 무정물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황룡 스님은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란 말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일 스님 그 해석을 제가 법문 듣고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착한 남자 착한 여자야 할 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문자의 산스크리트의 뜻은 그게 아닌데 좋은 가문에 뭐 그냥 레이디스 앤 젠틀맨 그 정도 뜻인데 선사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왜냐면 자기 공부 경험을 가지고 막 문자를 막 풀어버리니까. 왜냐면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해야 된다. 다른 뜻이 있는 사람은 이 도를 설사 진짜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이걸 이 사실을 알 수는 있는데 이게 원만해지거나 나머지 없이 하나가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주변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가운데 옆길로 잰 사람들 보면 저는 분명히 저 사람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이 순수한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제를 갖췄다. 다음날 스승이 물었다. 이게 이제 이 공안입니다. 대산파자와 오대산 노파 이야기에서 조주선사가 간파한 것이 무엇인지 이 무문스님의 질문이랑 똑같잖아요. 조주스님이 어느 곳이 조주스님이 노파를 간파한 곳이냐. 어디가 조주가 노파의 정체를 알아차린 곳인가. 무엇인지 어디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스승이 이 물음에 대하여 황룡스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물러나왔다.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황룡 해남 어록 보면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공부할 때 이랬단 말인가 믿기지가 않아요. 그랬겠지. 그 사람도 눈 2개, 콧구멍 2개였을 테니까. 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그 뜻을 물어보았으나 스승은 망신만 줄 뿐이었다. 이에 스님은 불만스럽게 말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왔는데 망신만 주시니 이것이 어찌 자비심으로 법을 베푸는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이 망신만 주었다는 말이 애매모호해서 뭔데 여러 가지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했겠지. 근데 자비심으로 법을 베푸는 망신만 준다. 이것이 어찌 자비심으로 법을 베푸는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때는 불만스러워서 이제 물은 거죠. 그러자 스승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이것이 망신인가? 이거는 우리는 지금 기록만 보고 추측하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줄탁지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딱 때가 이랬을 때 한마디 딱 던진단 말이에요. 이게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탁 그 상황을 휙 돌려줘서 갑자기 문득 이 전체를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던 것을 전체를 갑자기 내가 갑자기 뒤로 쑥 물러나면서 전체가 쑥 드러나는 것처럼 한번 돌이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망신인가? 그 순간 스님은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이에 스승에게 개송을 지어 바쳤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깊은 뜻이 뭘까요? 망신스러워. 설의 밀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비밀스러운 뜻을 설의 밀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깊은 뜻. 그 밀지가 뭐냐? 설의 밀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만 스스로 분명하면 됩니다. 황룡해남이 그제서야 내가 오대산 그 노파에 대해서 이게 뭔 뜻입니까? 물어볼 때마다 막 야단만 치고 설명을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몰라서 묻는데 왜 망신만 주고 이렇게 자비스럽게 안 가르쳐 주십니까? 왜 망신만 주십니까? 이게 망신인가? 그 말에 이 사람이 한번 휙 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망신인가에 무슨 뜻이 있냐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기연이 되는 말은 인스턴트예요. 일회용이라. 딱 그때만 쉬고 있고 그 다음엔 죽은 소리예요. 죽은 소리. 그러니까
책 보고 아무리 야 이런 이 대답이 뭐가 있을까 현묘한 대답 이런 대답을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책 많이 본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막 이거 모를 때 막 공부했던 사람은 나도 모르게 아까 제가 그 콧구멍 속에 있다 그 말에 그걸 염송이나 그런 데 봤기 때문에 답이 헛나왔던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즉답이 나왔을 텐데 그 내 아는 소리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속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배운 소리가 나와버린다고.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은 금방 알아봐요. 너 죽은 소리 하는구나. 네 소리 아니구나. 금방 알아본다요. 그리고 이게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효과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효과 없어요. 만약에 기와장 듣는 소리에 깨달아서 맨날 기와장 던지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자기가 지극하고 간절하면 어떤 인연에 이게 딱 소식이 올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소식이 오면 그제서야 의문은 타파돼요. 자, 그 밑에 이제 황용 스님이 개송은 괜찮아요. 총림에 걸출한 조주선사 노파를 간파한 일 유리 없도다. 이제는 온 세계 거울처럼 맑으니 망신스럽게 길 묻는 일 없게 되었네. 자, 요게 앞에 두 구절은 이 자기가 이 공안을 인연으로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 공안을 슬쩍 이렇게 띄워줘. 그래서 조주하고 노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이제는 온 세계 거울처럼 맑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걸 발견한 사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뭐가 없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티끌하나없이 맑다. 그래놓고 요 마지막 구절은 이게 지도 잘 지어요 이런 거. 망신스럽게 길 묻는 일 없게 되었네는 이거는 이 조주 이 화두 공안 속에 스님들이 길 묻는 얘기를 빌려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의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한테 이 석상 스님한테 그게 뭔 뜻입니까? 물을 일 없다 이 말이에요. 남한테 길 묻는 이제 길이 분명하다. 예? 이게 곧장 가시오. 오대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발견하면 이제 물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오대산 가는 길을 물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간접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한번 자기 공부랑 한번 대비쳐 보십시오. 이후 스님은 황룡성에 주석하면서 임재적인 가르침을 설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해남 황룡파의 종주가 됩니다. 근데 그 대단하던 해남 스님도 보니까 공부할 때는 우리보다 못한 것 같네. 이 사람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이제 공안에 휘둘렸는데 실제로는 아무리 그럴듯한 말마디가 있을지라도 1000마디, 100마디 뭐 어떤 공안, 어떤 화두가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화두 공안의 귀결점 낙처입니다. 이 낙처 이 자리를 벗어나면은 그건 사량 분별이고 이 자리가 분명하면 어떤 답을 해도 그거는 사량 분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책을 번역했을 때가 지금부터 1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오류가 좀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걸 막 갖다 붙였네. 기연설화 제가 막 여기저기 책에서 찾아서 붙였는데 제가 이거 알고 2003년에 이거 알고 이 첫 원고는 2005, 6년도에 원고가 이미 써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공부 삼아 그 당시에 무문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48집 공안이 확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첫 원고 쓸 때만 하더라도. 그래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안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혼자 볼 때하고 또 달라져요. 같이 이렇게 공안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 첫 원고 쓸 때 2005, 6년도만 하더라도 48집 공안 가운데 내 스스로 이건 분명하다 했던 것은 절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절반이나 됐을까? 지금도 다 확연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이게 공안이 결국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구나.
어떤 공안에는 야 이건 진짜 이도 안 들어간다 싶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뭐 똑같은 이거네. 똑같은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네. 그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야 낫겠죠. 황룡해남 스님이 우리만 못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보다 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저만 못하다면 큰일 나는 거죠. 시간 낭비한 거 아닙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안목이 투철하신 분들이 되어주시고 벌써 이제 3분의 2 정도는 했네요. 이제 좀 이제 찬바람 불고 올 연말 내년쯤 되면은 48직 다 보고 한번 공안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한번 맛보고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에이 그때 봤더니 저 사람도 안목이 별로 없었네 이렇게 스스로 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빨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